안녕하세요. 1982년 고창군 읍내리 수북동에서 태어난 소리꾼 이승희입니다. 11살 무렵에 판소리를 시작했고 현재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환경이 판소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인데 바로 고창군입니다. 고창군에는 판소리의 그 후학을 양성하고 판소리에 흩어져 있는 사설을 정리하신 신재효 선생님의 생가가 있거든요. 그 독리 신재효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의 억접을 그리기 위해서 기념관이 있습니다. 독리국악당이라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국악을 강습을 했어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잘 빗겨주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학교 다녀왔는데 갑자기 머리를 빗어야 된다면서 막 머리를 빗겨주시더라고요. 예쁘게 따주시고 갈 데가 있다 하고 갔는데 제가 그때 학원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모든 학원을 다 도망치고 막 땡땡이 치고 안 가고 막 울고 이랬는데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데려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막 무서운 선생님이 앉아있고 옆에 굉장히 제 또래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 뭐 하는 데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여기는 판소리를 배우는 곳이다. 너는 판소리를 하겠니? 또 여기 북을 치는 게 있는데 소리북을 하겠니? 저한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판소리는 뭔지 막 모르겠고 그래도 소리북은 악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소리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판소리 하렴. 선생님이 그래서 판소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판소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공연을 본 적도 없고 네, 그냥 그 선생님을 처음 본 게 제가 판소리 인생에서 판소리를 처음 만난 시작이었어요. 그냥 웃겼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런 걸 배우는 곳이야 하면서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선생님이 단가 처음에 백발을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와 세상 하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웃은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애들이 많았겠죠? 근데 막 선생님도 웃으시더니 웃지 말고 한번 따라 해봐 그래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되게 신기한 거 배웠다고 막 엄마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도망치지 않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그 좀 독특한 거에 끌려서 소리 내는 거에 끌려서 하다가 이제 저희 선생님이 공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막 한복도 맞춰주고 선생님이 그래서 같이 선생님 행사 다닐 때 공연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 그 문화생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쭉 서서 민요도 하고 단막극이라고 해서 막 역할 춘향이 이도령 사랑가도 하고 그렇게 공연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공연을 다니려면 학교도 빠져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아주 가끔이었지만 그 학교 빠지고 버스 타고 막 가던 그런 재미로 처음에는 또 계속 했던 것 같고 이제 좀 소리를 또 잘 하게 되면서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저 혼자였으면 좀 덜 했을 텐데 그 또래 친구들도 많기도 해서 약간 경쟁심 같은 것도 생기고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친구들하고 지내는 재미에 또 소리를 또 계속 또 전공하게 됐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입가손 스튜디오는 소리꾼과 고수가 만나서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어 보고자 결성한 단체고 그래서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이라는 뜻의 단체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창작 판소리를 할 때는 늘 새로운 이야기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랜 시간 판소리 창작을 함께 하고 있다가 새롭게 팀을 만들고 나서는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판소리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더 깊게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꾼과 고수의
이 판소리라는 장르 안에서 지켜야 할 두 영역의 정체성을 조금 확립하고 그것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뭐 사랑한다거나 어떤 사명감 때문에 판소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아직까지 판소리는 저에게 되게 재밌는 장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그래도 재밌는 장르. 네, 하면 할수록 어렵기도 하고, 잘 놓게 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예전에는 판소리와 민요를 잘 구분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민요 소리꾼한테도 판소리꾼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판소리와 민요의 차이를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판소리 한 명의 소리꾼 창자가 한 명의 고수와 함께 어떤 서사의 이야기를 독특한 창법을 쓰는 노래와 그리고 운율이 있는 말, 안일이로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의 공연 장르고요. 전통 판소리, 창작 판소리라고 지금은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판소리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판소리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 오바탕, 심청가, 춘향가, 흥보가, 적벽가, 뭐죠 또 하나가? 순가, 네. 브라보. 네, 그게 저 기존의 판소리,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던 판소리라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판소리들이 창작 판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공연 형태를 갖춘 판소리가 창작 판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꾼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소리꾼은 멀티플레이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뭐 필요하면 뭐 악기 연주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멀티플레이어가 되었나 생각해 보면 어쨌든 판소리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음악적인 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창법이라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동선이나 그리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오브제인 부채를 활용해서 그 장면을 더 자연스럽게 아니면 청중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소리꾼 자체가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과의 어떤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도 어떤 걸 더 개발하고자 하는 소리꾼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꾼이 멀티플레이어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청중과 나누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판소리를 또 보여주고 싶은가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어, 2009년에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공연했던 사천가라는 작품을 만나게 되면서 창작 판소리라는 새로운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었죠. 네. 창작의 고통.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창작 판소리에 입문을 한 건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재밌게 전 제가 계속 해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창작되어진 걸 내가 실현을 하는 것과 또 내가 생각을 담아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또 보여주는 건 굉장히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하는 것만으로도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걸 이제 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려니 더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게 처음으로 두산에서 제가 그 DAC 아티스트로 발표했던 몽중인 동축제 춘향가가 가장 좀 난항이었던 되게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준비도 오래 하긴 했었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거를 내가 수정하고 나와의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타협도 끝까지 놓지 못하겠고, 근데 시간은 점점 없어져 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래도 노하우가 생겨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붙잡고 해야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좀 기억에 가장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인 것도 있고, 그 판소리라는 장르 안에서 행하는 소리꾼 이승이라는 것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 그 같이 소리꾼 이승이로 같이 무대에 설 수 있게 함께 작업을 해주는 동료일 수도 있고 복잡하네요. 네. 네, 소리꾼이란 그 직업이 좀 독특한 것 같긴 해요. 제가 평소에 그냥 이승이는 말도 없고, 그리고 조용하고, 대부분 그냥 집에 있고 그 멀티로 다 하지도 못해요. 근데 소리꾼이라고 이제 소리꾼 이승이로 무대에 설 때는 굉장히 에너제틱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저에게 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 제가 2009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작업자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됐어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창작 판소리 영역의 이제 단체를 만나고, 그리고 음악을 위주로 하는 단체를 만나고, 또 이제 무용을 하게 되는 그 또 단체를 만나게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때는 그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단체마다 원하는 방향성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거기서 저에게 이제 내려오는 어떤 미션이죠. 네, 미션을 수행하는 거에 굉장히 재밌었고, 네, 잘하고 싶었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 재미로 시작하다 보니 나름의 또 노하우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판소리라고 해서 그 전통 판소리에 하던 방식으로만 공연 무대에 설 게 아니고, 각자의 크기, 역할에 맞는 소리를 할 수도 있구나, 또 이렇게 소리해도 되는구나를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등산이요. 네. 등산 좋아하세요? 원래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등산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일요일은 매번 그냥 산에 갔을 정도로 많이 갔었는데, 워낙 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갈 기회가 없죠, 서울에 오면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엄마랑 같이 오랜만에 이제 산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또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산도 많은데 좀 가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야겠다 하고 등산 장비를 이제 하나하나, 네, 뭐든 하려면 이제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샀는데 정작 산은 한 번도 아직은 못 갔습니다.
저에게는 두산아트센터가 늘 첫 시도를 하는 어쩌 보면 시험의 장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의 창작 판소리라는 것을 처음 해본 사천가도 여기서 했었고, 또 저의 이름을 걸고 판소리를 처음 만들고 관객을 만났던 것도 두산아트센터여서 저의 처음을 함께 해준 아주 고맙고 든든한 극장입니다. 나의 최초이자 유일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컨텐츠. 아니 저는 늘 닥TV를 볼 때 늘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K님이 선택한 그 창작자가 늘 저는 흥미로웠고 재밌었기 때문에 K님의 안목을 믿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과일이냐 채소냐 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 채소라고 봅니다. 토마토. 토마토가 제가 막 변화가 무쌍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과일이라고 했을 때 후속 과일이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다가 같다는 것보단 좀 두고 먹어도 맛있고 또 여러 요리에도 다양하게 또 잘 어울리는 채소이자 과일인 것 같아서 과일로 포장하고 싶은 채소 토마토